민주당이 오늘 2명의 인재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고검장을 지낸 분이죠. 그러다가 윤석열 정권 이후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천된 분입니다. 이성윤 전 검사장, 그리고 문재인 정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에서 징계위원장 대리를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입의 키워드는 윤석열 검찰 정권 청산에 그 중심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성윤 전 검사장은 인재 영입식에서도 끊임없이 오늘 김건희 종합특검법을 관철해야 된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 정권 심판론에 열중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성윤 전 검사장은 윤석열 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봐왔는데 거친 성정으로 인권을 짓밟으면서 사냥하듯이 수사하는 무도한 방식도 지켜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성윤이 있으면 윤석열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윤석열의 저격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디올백 사건이라든가 양평 고속도로 사건, 또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을 묶어서 수사하는 김건희 종합특별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 이런 의지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들이 이제 출마하신 그 배경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윤석열이 저를 이것으로 불렀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짧게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한중 교수는 사법시험 34회 출신이죠. 그러면서 참여정부에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찰개혁위원회 제1분과위원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당시에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이 돼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이 징계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검찰총장 징계, 이게 헌정사의 최초의 징계죠. 이것은 당시 윤석열 총장은 불복을 했지만 법원이 1심 판결이 정당하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끌어낸 분이 바로 정한중 교수입니다. 정 교수는 윤석열 정권은 검찰 독재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온 힘을 쏟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두 영입 인재를 언급하면서 피날레로 가장 훌륭한 분들을 모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전 검사장의 말처럼 윤 대통령의 성정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수사권, 기소권을 가진 권력을 어떻게 사익을 위해 남용했는지 직접 목도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한중 교수에 대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참여한 분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두 분 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력, 성정, 권력 남용 행태에 직접 체험하고 제재를 가하는 데 관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좀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성윤 검사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과 동기인데 이 두 분 다 윤 대통령과는 사실 악연이 있다 하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대표 인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분들이죠. 이성윤 전 검사장은 30년간 검찰에 몸담아왔고 중앙지검장도 다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당시에 최강욱 전 의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 지시를 내렸어요. 근데 이를 결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하고 엄청난 갈등을 빚었던 그런 분위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 이것도 있습니다. 채널A 이동재 기자. 이 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놓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직접 충돌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앞으로 민주당이 이런 분들을 영입을 했으니까 결국 윤석열과 민주당이 대치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최일선에서 창끝을 겨눌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영입이 돼 들어왔으니까 이제 민주당도 검찰로부터 자꾸 피해만 볼 게 아니라 잘못된 것들은 반드시 지적하고 또 이런 분들이 앞장서 있으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이제
더 이상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잘 막아내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민주당이 영입 인사를 들여오고 또 현역들 탈락이 이어지고 또 공천에서 친명이니 비명이니 하고 있는 마당에 이준석 신당 그리고 이낙연 신당에서는 이제 공천 탈락자들에 대한 이삭줍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역 의원 5명 정도가 돼야 돈이 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거 보조금을 한 20억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당에서는 지금 몇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 정도만 더 이렇게 영입을 하면 선거 보조금이 한 20억이 앞으로 더 나오게 되니까 이전에 6억 6천 받았던 건 경상 보조금이잖아요. 그것은 뭐 어떤 법을 바꿔서라도 반납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아직 국회의원도 아닌 사람이 뭐 법 바꾼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입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노웅래 의원이라든가 이수진 의원, 김민철 의원, 또 양기대 의원, 또 양이원영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영입 대상인데 그 외에도 하위 20%로 통보받은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까지도 이제 영입 대상으로 넓혔던 거죠. 그런데 오늘 민주당에서 그분들이 박용진 의원이라든가 윤영찬 의원이라든가 뭐 김한정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모두 다 경선을 하도록 해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이분들은 경선에 임하게 되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송갑석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몇 분 있는데 이분들도 아직 뭐 광주 갑 같은 경우, 서갑 같은 경우는 발표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삭줍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홍영표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뭐 친문파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한 10여 명 정도가 있으니까 이분들이 또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미래 이낙연 당으로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거대 정당 민주당에서 있던 사람들이 그런 제3지대 그런 당으로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실제로 개혁신당이라든가 새로운 미래 여기에서 많은 의원들을 만나고는 있고 특히 엊그제 탈당을 선언했던 그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 국회 부의장 이분 같은 경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 그런데 이낙연 대표는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와서 김영주 부의장에게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콜백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별로 갈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에서도 김영주 부의장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본인도 적극적으로 접근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가봐야 알죠.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작은 당으로 가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정치를 뭐 1박 2일 합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던 분들인데 화가 나서 정말 나는 수용할 수 없다. 이래서 난 탈당할 거야 이렇게 말은 했지만 실제로 탈당으로 이어질지도 미지수고 또 탈당을 했다 하더라도 그 작은 신당으로 가서 뭘 얻겠습니까? 그분들이 우리들보다 훨씬 더 이치에 박습니다. 그리고 뭐가 이득이 될 것인가, 뭐가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박습니다. 그래서 화난다고 뭐 휙 나가가지고 나중에 돌아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분들은 훨씬 더 현명하게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화날 때는 뭐 무슨 짓을 못합니까? 그렇지만 또 시간이 지나고 또 돌이켜보고 그러면 내가 정말 그랬던 게 맞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화를 내고 뭐 나하고는 안 만나 뭐 이러다가도 또 나중에는 뭐 친구야 내가 미안해. 너희 동생 내가 잘못했어.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만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인생사가 다 그런 거지 뭐 갑자기 난 탈당할 거야. 화날 때는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또 옆에서 말리고 또 안 말리면 또 진짜 더 서운하거든요. 이럴 때는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말려줘야 돼요.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오늘 정청래 의원도 그분들 심정을 나도 8년 전에 당해서 충분히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냥 돌아오시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위로들 또 그리고 붙잡는 거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미운 놈이 나가면 그냥 내비둬도 돼요. 괜히 와가지고 붙잡아가지고 분란만 생기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잘 선별해서 해야 돼요. 무조건 다 붙잡은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제 머리가 좀 이렇게 하얗다 보니까 저를 좀 싫어하는 분들이 야, 내 머리도 하얀 놈이 무슨 그런 헛소리 개소리만 하고 있느냐 자꾸 이러는데 머리 하얀 거 갖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머리는 저는 아주 30대 때부터 이렇게 하였어요. 머리가 하얗면 뭐 이런 말도 못 합니까? 그러면 머리 까만 니들은 머리 좋은 말만 다 하고 다닙니까? 다 자기 멋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고. 뭐 남의 머리를 갖고 이야기를 해 자꾸. 얼굴 잘생기고 또 이야기 한번 해보지 그래요? 네, 잘생기진 않았어요. 농담입니다. 하여튼 내 머리카락 가지고 자꾸 뭐 머리도 하얀 놈이 무슨 그런 헛소리를 하냐 자꾸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이건 헛소리가 아니야. 그 상대가 볼 때는 헛소리일 수 있어요. 사람은 다 자기 기준 자기 가치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남한테 강요하지 마. 나도 강요 안 해요. 나는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나하고 나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나하고 함께 가는 거고, 재미있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고, 뜻이 안 맞은 사람은 다른 카페로 가시라고. 다른 카페로. 예. 자, 서민 카페. 서민은 못 가는 카페로 가시라고. 스타벅스로. 여기는 우리끼리 그냥 노는 데니까. 그 이야기예요. 예? 하여튼 그리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건 그렇고 이낙연 대표 이야기만 하면 저한테 그 안티들이 좀 많더라고요. 이낙연 대표님이 계시는 새로운 미래 신당 지지율 1%씩이나 나왔어요. 1%. 이준석 3% 나왔어요. 한국갤럽이 20에서 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3명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개혁신당이 3%. 녹색정의당. 와, 정의당 완전히 망했네. 정의당이 진짜 언제나 좀 잘 될지. 정말 정의로운 당입니까? 모르겠고. 2%. 새로운 미래 1%. 진보당 1%. 이야. 국회의원이 한 명이면 1% 나오나요? 네, 하여튼 1% 나왔습니다. 정말 고생이 너무 많으신데, 민주당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을 이제 뭐 영입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던데, 많이 이렇게 모셔가고, 그러면 또 많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지금 민주당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국민의힘과 싸워야 될 때지, 그냥 다 밥그릇 깨고 나가서 갑자기 막 민주당 욕하고 그럴 때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당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 방식은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 응답률 15.5%.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